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만만한가? 에이씨, 만만하네. 네, 우리 만만한 녀석들의 장철우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네, 우리 여기 카메라 보고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만만한 녀석들 대표 장철호입니다. 와. 그 사실은 이제 만만한 녀석들이라고 이렇게 그 회사 이름만 봐서는 사실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만만한 녀석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는 일단 만만한 녀석들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만만하지 않은 일을 만만하게 해내는 회사, 그리고 누구나 만만하게 찾을 수 있는 회사라는 뜻으로. 만만하게 찾을 수는 없던데요. 네. 아니,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 저희는 테이블타임즈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테이블타임즈는 친환경 집기로 행사장의 모습을 좀 이렇게 감성적이게 바꾸고, 그리고 폐기물 없는 행사장, 그런 행사를 연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폐기물 없는 행사장? 네. 그죠. 저희가 왜 행사장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 뭐 네. 플랜카드도 있고 또 사실은 한 번 쓰고 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네. 참 많은데 네. 원래 이런 행사 관련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원래 행사 관련 일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사업을 하다 보니 행사 관련 업을 하게 되었고, 행사 기획을 저희가 하다 보니, 행사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회성으로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사업 초기 때는 사업 자금이 아무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부족하다 보니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재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 하다 보니 이런 테이블도 사실은 저희가 또 재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나사 같은 걸 쓰지 않고 만들기 위해 제작하다 보니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상 받으셨다고. 아니. 또 그냥 카톡 프로필에 그냥 이렇게 난 상 받았어. 막, 와.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아유, 네. 안 나죠. 티가 납니까? 그렇게 카톡 프로필에 똑똑하게 올렸는데 네. 그 카톡 친구 한 1000명 넘게. 네, 근데 사실은 대상이라고 하는 게 네. 또 아무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인가요? 네. 그거는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라는 대회였고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경진하는 대회였고, 정말 운이 좋게 저희가 네.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동남권이라고 하는 게 네. 부산, 울산, 네. 경남 네. 다 이제 그 부산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부산, 울산, 경남을 다 통합해서 경진 대회를 했는데 네. 아이디어로 네. 그 중에 대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제가 네. 이 세팅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이 녀석, 네. 이 보통 녀석이 아니구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이거는 저희가 테이블타임즈라는 행사 연출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지만, 태즈박스라는 B2C 가구 브랜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태즈박스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 시오드이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투리 나무, 토막난 나무를 활용해가지고 그 디자인을 한 거고요. 의자예요, 의자? 네, 의자입니다. 이거는 오. 스툴이고요. 이거를 두 개를 겹치면 합하면? 쭉 겹치면 이게 벤치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 명이 앉을 수도 있게. 그때 편리하게 벤치도 됐다가 네, 맞습니다. 그냥 하나도 앉았다가 네. 이렇게 3개, 4개 네. 하면 또 이제 의자가 됐다가. 네, 맞습니다. 디저트 파나요? 네, 디저트 오늘 다 나갔습니다. 센스. 네, 네. 받아주시는.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부스? 네, 네, 이 부스가 그럼 현장에 나가는 네, 맞습니다. 부스인 건가요? 네, 이거 원터치 방식으로 펼 수 있는 그 플리마켓용 부스 혹은 매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접어서 이거 상판을 탁 들면 이게 탁 접힙니다. 저기 보시면 다 쫙 접혀 있죠. 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현수막을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투리 합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각인을 한 거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저희가 들고 나가서 걸어 드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현수막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다 자투리로 또 네. 재활용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사실 지금 보이는 이 목재도 이게 재사용한 건가 싶거든요. 안에 이렇게 조각조각이 다 보이는데 네. 그럼 이 목재는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OSB 합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목 짜투리를 적극 활용해서 만든 합판이고 그 MDF 합판 같이 톱밥을 그 본드로 뭉쳐서 만드는 그런 합판에 비해서 본드 같은 것들이 접착제가 좀 덜 들어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조각 느낌이 살아있긴 하지만 네, 좀 더 환경에는 낫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나중에 이제 MDF 전 단계니까 네. 한 번 더 쓸 수도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이런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끼워 넣는 방식에 그 다음에 이런 밴드로 조여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이게 보면 네, 사실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냥 나무도 왜 이렇게 나무끼리 약간 그 홈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파서 조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플라스틱이 추가가 됐을 경우에 네. 어떤 점이 더 좋은 건가요? 나무의 홈에다가 나무를 다시 끼워 넣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번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하면 홈이 헐거워지고 그러다 보니 재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격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아무래도 조인트가 생기면 나무와는 또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번 사용해도 그런 말씀드렸던 이격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행사장에서 이제 이거를 대여하시고 네. 다시 수거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나요, 행사장에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만큼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누군가가 이렇게 파본 사례가 없는 수준인데요. 저희가 추산했을 때 1년에 한 16,000톤 정도 되는 나무 폐목재가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한 번 쓰고 났던 목재는 그냥 다 폐기가 되는 거였던가요, 이때까지? 네, 맞습니다. 그 한 번 사용된 목재를 다시 한번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MDF라고 얘기하는데 톱밥처럼 갈아서 본드로 뭉쳐서 이제 다시 목재로 재탄생시키는 경우인데 그 나무는 사실 물에 약하고 시트지를 바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수준이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방식으로는 나무의 마지막 사용법. 더 이상은 본드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연소할 때 아무래도 본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탄소가 배출되죠. 네. 몰랐는데 상당히 그 사용 자체만으로도 네. 이미 걔는 환경 오염 덩어리를 쓴 게 아닌가. 네. 관련 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에 반해서 사실은 얘는 지금 폐 목재가 다 이렇게 그냥 보이거든요. 네. 얘들 조각조각이구나. 네.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이건 OSB 합판이라고 하는 합판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MDF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아직 큰 조각들로 뭉쳐놓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재사용된 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얘마저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그러나 맞습니다. 진짜 MDF는 그냥 끝이다. 네, 맞습니다. 연소가 되면 또 그 막 탄소 네. 엄청 나고.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 대단한 녀석들이 아닌가. 야, 이거 모양도 그냥 이렇게 나무도 이쁘긴 하지만 네. 또 이것도 나름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인테리어 자재로 많이 쓰는 합판이긴 합니다. 그럼 이게 꼭 행사장이 아니라 저희 일반 가정이나 뭐 사무실에도 판매가.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요새 사무실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스튜디오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합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저희도 사실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늘 비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치웠다가 다시 세팅을 했다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조립형이면 훨씬 네,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떤 회사인가 우리 좀 히스토리가 네. 좀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했다가 2015년도에 퇴사해서 개인 사업자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때 사실 저희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였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지만 그렇게 한 8명의 팀원이 같이 팀으로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가 잘 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 번의 피보팅 시도 끝에 그 중간중간에 되게 많아요. 뭐 식품업도 한번 창업했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업도 잠시 했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행사 기획을 하게 됐고
그 행사 기획 안에서 저희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좀 비주얼을 바꿔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2018년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비하인드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첫 발을 이제 취업으로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일 첫 우리 대표님의 첫 사회생활은? 네, 저는 패션 업계에 있었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패션 업계로 저희가 취업을 했고 제 전공은 심지어 패션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전국의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매장 관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뭐 롯데백화점 울산 삼산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광복점, 그리고 뭐 광주 홈플러스점, 경성대 그 스트릿 점포까지 해서 이렇게 4군데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본사 마케팅 팀으로 가서 마케팅을 또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네, 대표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또는 네. 대학 때도 그렇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네. 또 사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전공이라든지 네. 내가 기존에 배웠던 거의 그 틀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네. 방향을 잡을 때 네. 그런 친구들한테 되게 해주실 만한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네, 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정답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라는 얘기를 하기는 되게 힘들고 일단 저는 아직까지 제가 해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전공은 제가 경영학사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대학교 때부터 경영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경영자를 뽑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슬프게도 취업을 했던 거고, 취업을 해서 사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이 어떤 건지,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표를 어떻게 그 위에 있는 그 임원진들부터 제일 밑에 있는 사원들까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고, 회사 생활에서 제가 배운 것도 많지만 참 많이 힘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저 창업할 때 대단하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일단은 회사를 버리고 나왔다는 거, 회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회사에 그대로 제 자리에 앉아 있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쉬운 용기를 난 택한 거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그렇게 저는 창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원래 제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입사하긴 했지만 그래서 참 저는 지금 제 아내가 같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한테도 저는 항상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입사하셨던 기업이 네.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어느 파트였을까요? 대기업입니다. 아, 네. 대기업. 4학년 2학기 때까지 제가 그 취업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와.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근데 창업할 대기업 것이다. 취업했어. 네, 취업 준비 안 맞아요. 해봤는데. 뭐야? 이력서 한 장. 원샷 원킬로 원샷 유명합니다. 원킬. 제가. 그래갖고 아무튼 실제로 제가 4학년 2학기 여름 방학을 사업 계획서 들고 제가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브리핑을 하고 투자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알아보고 네. 일본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는 딱 시작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준비를 했다가 제가 사실은 뭐 제 안에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박사하고 사업을 해본 선배랑 술을 한 잔 마시는데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네 인생에 성공을 한다고 한들 네 인생에 이게 마지막 성공이라고 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그때 뭐 꽂히면 왜 우리가 만들리잖아요. 그쵸, 그쵸. 이미 난 다 준비해서 무슨 소리야. 근데 되게 와닿았던 거는 그 선배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능력도 있는 선배로 저는 알고 있었고 훨씬 더 배운 것도 많은 분인데 이분이 잘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좀 흔들리기도 했었고 네.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뭐 너는 대학원을 가도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취업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가 창업을 하면 만에 하나 성공한다 하면
그때 네가 대학원을 가고 나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 창업을 하면 천에 하나로 확률이 높아질 거다. 노는 물이 달라질 거다. 고민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달라질 거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4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한국 돌아와서 한 일주일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준비도 하나도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다가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사실은 취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어떤 이런 공기업 등을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장점들, 단점들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근무를 해보신 또 입장이 있으시니까. 네, 저는 사실 뭐 대기업에서밖에 제가 사원으로 경험을 안 해봤지만 대기업은 시스템을 배우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임원부터 일단 사원까지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많은 조직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세부적인 목표들을 각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달성했을 때 세부적인 성과 기준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래기도 했고 사실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지금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뭐 투명하게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사내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없게 또 그런 조직을 따로 과를 만들어서 그런 걸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의 장점은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본인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회사가 커가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쵸. 예,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지금 계시는 사실은 이제 직원분들은 네. 우리 회사가 커갈수록 네. 나중에는 뭐 이사님, 네, 그렇죠? 네. 같이 커갈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보태면 대표자의 생각을 옆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예, 사실은 좀 먼 거리에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진짜 옆에서 대표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레귤러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걸 실제로 옆에서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많은 청년들은 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퇴사를 하셨을 때는 네. 어떤 이유였을까 궁금도 할 것 같아요. 이유요? 네.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원래 꿈이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가보면 좋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뭐야 괜찮네? 네. 사업 안 할래? 이럴 수 있는데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봤을 땐 개인적인 성향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유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 성향은 사실은 거기에 그 조직 안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제 자리를 조금씩 올려가고 승진하는 걸 맛보면서 앉아 있을 깜냥이 못 된다 라는 것도 있고요. 겸손한 말씀이시죠. 네, 아닙니다. 이 사실은 보면 대기업이야 그러니까 좋아. 네. 공기업이야 그러니까는 뭐 좋아. 이것보다도 사실은 나랑 맞는가를 먼저 판단해 보는 게 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되게 어떤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되게 임팩트 없이 속에서 지금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 진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요새 그 취업과 창업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 선택한 옛날에는 창업하면 굉장한 결심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마치 투트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청년 창업이 아무래도 굉장히 또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뭐 좋은 방향이다 나쁜 방향이다는 나중에 판단될 문제고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제 창업을 선택하려면 본인이 진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까 멘탈이 내가 이렇게 강할까 라는 건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도 만만한 녀석들 빠밤 만만한 녀석들 이쯤 되면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 괜히 다르잖아. 얘기했다, 이 봐.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24시간은 다 공평하잖아요. 누구한테나. 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다 똑같은데 네. 사실은 누군가가 더 특별해 보인다는 거는 그 시간 관리에 어떤 비결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또 사실은 취업이든 뭐 창업이든 또는 뭐 다른 도전이 됐든 간에 네. 사실은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뭔가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요. 사업 초기에는 진짜 앉으면 일, 서면 이동, 그다음에 누우면 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그 누우면 잠이 아무래도 짧았죠. 심지어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간 날 새벽 4시까지 회의를 하고 식장에 들어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이상을 비우니까 인수인계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챙겨줘야 될 것들도 많다고 생각해서 그걸 나누는 데만 시간이 한 9시간? 그래서 진짜 저녁 먹고 시작한 회의가 새벽 4시까지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식장을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스타트업이지만 대표는 좀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적어도 7시간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시간 관리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좀 다른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야지 오히려 깨어있는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저는 점심 먹고 한 20분 진짜 잡니다. 아, 낮잠. 네. 그렇죠, 그렇죠.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고등학교 때도 네. 어땠나? 네. 고등학교 때 좀 만만했나? 네. 뭐 크게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면 제가 1년을 꿇었죠. 진짜요? 네, 이유는 중간에 교환학생을 일본으로 갔다 오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복학생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 네. 그리고 남들과는 조금 핸디캡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네. 다르다는 생각에 네. 조금 소심해지거나 그렇지는 않던가요? 되게 편하게 생활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원래 권위적인 편은 아니어서 네, 그냥 알아서 늘 형님 따라주시고 동생분들이 그리고 친구처럼 또 같이 놀아줘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자라고 하니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이시다, 이분. 사실은 이제 저라면 사실은 조금 되게 낙담했을 것 같아요. 일본 갔을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을 때도 그렇고, 네. 뭔가 1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조금 되게 내가 좀 움츠러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이제 긍정적이시라는 점이 네. 되게 크게 와닿아요. 아, 이게 긍정적인 이 부분이 되게 뭔가 상도 받고, 사업이 조금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지금 더 잘 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싶은데,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 긍정적인 면은? 일단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집안이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집안이 막 되게 좋은 건 아닌데,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많고 적고는 행복의 기준과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 저는 결혼도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 500만 원 이제 제가 다시 더 마이너스를 낼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 정도 있을 때 그거 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좀 담지 않았나. 이거 당장에 제가 뭐 통장 잔고가 좀 없고 이런 것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멀리 보면 지금 이 포인트는 나중에 회상할 수 있는 추억거리일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을. 뭔가 힘든, 이건 추억일 거야. 네. 말이 안 되죠.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사업 초기 때도 그랬어요. 220짜리 원룸에서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저 동업자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진짜 바퀴벌레 나오는 원룸에서 한 2년 정도를 1년 정도 네,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월세 20만 원도 없어서 나중에 10만 원짜리로 옮겼거든요. 그때도 서로 그냥 되게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냥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해왔던 것이 사실은 그게 다 바탕이 되고 경험이 돼서, 사실 지금은 더더욱 웬만한 어려움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멘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겪었던 어려운 시간들이 네. 참 아이러니하지만 네. 지금이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의 네. 걸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힘들었으니까. 네, 뭐 맞습니다. 이 정도 맷집이 있는 거지. 네, 이제. 맞아요. 이 정도는 뭐. 바닥 쳐본 사람들은 무서울 게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힘들다고 그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대표님. 네. 참 별표, 네.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나도 그러면 만만한 녀석들에서 좀 일해보고 싶다. 저 같이 일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이제 만만한 녀석들도 채용을 하실 거잖아요. 네. 채용을 하실 때의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네. 이런 점은 내가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직원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사고 좀 쳐봐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커버는 내가 칠 테니까 사고를 쳐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저희 회사랑 굉장히 잘 맞는 인재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는 추진력만 네. 있으면 되나요? 뭐 저랑 잘 놀아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저희 직원들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다 같이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거 기획하는 때가 되게 제일 행복한 것 같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사실은 이런 문화나 이런 스타트업 분위기나 사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선호하거든요. 또 예전 네. 같지는 않아서. 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네. 그래도 박봉이야. 네. 그리고 복리 되게 안 좋아. 네. 복리성이 되게 안 좋고 네. 막 스타트업은 막 뼈를 갈아 넣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네. 꼭 우리 만만한 녀석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중소기업이 좋다, 나쁘다, 모든 대기업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판단이 힘든 부분이고, 저는 기업의 문화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취업하기 전에 내가 뭐 중소기업, 대기업을 정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문화가 나랑 잘 맞는지, 기업이 지향하는 바가 나랑 잘 맞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뭐 복리후생이나 실현하고자 하는 꿈, 뭐 비전 이런 것들이 나랑 잘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약 가볼 수 있다면 가서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구태연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평생 직장이라고 요새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뭐 한 번 직장을 정할 때 뭐 굉장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건 또 옛날 사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험해보고 만약에 또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게 사실 요새 MZ 그렇죠. 세대의 맞아요. 특징 네네. 아닐까요? 예. 또 실제 취업 환경도 꼭 예전에는 무조건 신입을 원했다면 요즘은 네. 또 어느 정도 경력 뭐 괜찮아 약간 네. 이런 뭘 태우시나 봐요. 어디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우리 만만한 녀석들의 방향,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더불어 우리 청년들도 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한 말씀 우리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처음 이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 그 좀 몽고 텐트나 캐노피 청막으로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던 행사장의 모습을 좀 더 개성 있고 독특하고 감성적이게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요새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물 제로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탄소 중립 사회에 걸맞는 그런 행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까 여쭤보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지금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에 있다고 해도 이 바닥을 짚어본다는 게 나중에 또 자신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또 아주 긴 세월을 뭐 여러분도 한 120살까지 산다고들 하잖아요. 그 세월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나중엔 다 경험이고 힘이 될 거다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네, 좋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말 토익 안 보나요? 네? 토익 안 봐요? 토익? 네, 안 봅니다. 워드 이런 거 네, 워드는 하면 좋겠죠. 네, 그 한글 자판을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